내가 열린민주당을 팍팍 열렬히 죽도록 지지하는 9번째 이유. 김어준이 틀렸고 내가 맞기 때문이다. 이제 겨우 유튜버 방송을 시작한 이 존재감 없는 띠띠부리가 어찌 감히 김어준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 글이 끝날 때쯤이면 독자들은 포착하게 될 것이다. 김어준에 대한 진보 진영 절대 다수의 맹목적인 지지가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체적인 시각에서 얼마나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는지. 부원 및 부탁.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김어준의 방송을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설명하겠거니와 그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지체 없이 저희 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진보를 대표할 만한 정치 분석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다. 왜 그럴까? 무엇보다도 먼저 윤석열에 대한 그의 칭찬의 도가 지나쳤다는 점이다. 김어준이 누구인가?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이명박 정권 시절 전설의 낙곰수 일원이지 않은가. 잘못된 권력에 대한 신선한 비판과 걸쩍지근한 말발로 진보 진영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인물들 중 하나이지 않은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못된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이 어느 곳인가. 검찰이지 않은가. 내가 아는 바로 김어준은 윤석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2011년 12년 언저리의 김어준과 2020년 한가운데 서 있는 김어준은 분명 같은 인물이 아니다. 윤석열이 말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극히 일부 뉴스타파 최인호를 제외하고 진보 진영의 그 어느 누구도 이 짧은 문장 속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와 술수와 오만과 파괴력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대통령과 인사를 담당한 조국까지 속일 수 있었으니 일반 국민이야 더 할 말이 있겠는가. 박근혜 정권을 박살내는데 일조한 윤석열이 정의의 검을 휘두를 가장 적절한 인물이라고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았다. 그럴 즈음 뉴스타파에서는 의문의 파편 하나를 던졌었다. 그런데 윤석열에 대한 의문은 나도 처음부터 품고 있었다. 왜냐하면 언어학적인 감각에서 볼 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다른 것에는 충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내포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곧이어 나는 조직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에게 계속 물음표를 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발언한 두 개의 문장으로부터 내가 유출해낸 문장이 나는 조직에 충성한다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직이 국가일 것으로 추측하는 동안 나는 그것이 혹시 검찰이지 않을까 하는 것에 진지한 의문을 품었었다. 그렇다면 그는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의 발언은 검찰 조직에 충성하라. 그 검찰의 대장은 나다. 라는 문장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도 거의 모든 사람들처럼 설마라는 단어로 마음의 위로를 삼으며 그를 응원했었다. 그의 망나니 칼날은 조국을 비롯하여 지금도 진보 진영만 골라서 난도질하고 있다. 김어준이 적어도 진보를 대표하는 언론인이라면 윤석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그에 대한 비판의 말발을 걸쩍지근하게 풀어나갔어야 했다. 이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높였던 큰 어른이 유시민이지 않은가. 낙곰수의 김어준은 어디로 갔는가. 그렇다. 내가 품을 수 있는 의문을 김어준은 한 번도 품어보지 못했다. 2020년의 김어준은 아무런 비판의식이 없다. 그래서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다. 그게 아니라면 그는 분명 윤석열의 칼 앞에서 쫄고 있다. 이 미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망나니의 칼날이 아무리 무서워도 2년이다. 거의 절반이 다 갔다. 쫄지 마라 어준아. 다음으로 안철수에 대한 그의 시각은 어떤가? 내가 본 적은 없지만 그는 자신의 방송에서 안철수란 인물도 많이 물고 빨아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내가 알고 있던 안철수는 V3의 안철수였다. 나는 그저 저 사람이 웬 정치를 한다고 저 판에 뛰어드나
라고 생각할 뿐 관심이 없었다. 그때는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몇 년 후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서부터 끊임없이 안철수에 대한 화제를 들으면서도 나는 그 인물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없었다. 내가 안철수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최상천의 방송을 통해서였다. 안철수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치는 그의 방송이 한국에서는 차단되고 외국에서는 볼 수 있었기에 그의 방송을 재미있게 들었고 안철수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최상천이 하는 안철수에 대한 모든 비리를 내가 100% 신뢰하지 않듯 최상천이라는 인물도 곧 내 맘에서 퇴출되었다. 안철수라는 인물을 파악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방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안철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모르는 이가 있을까?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안철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저 김어준에게 묻고 싶다. 안철수를 그렇게까지 방송할 만큼의 가치가 되던 인물이냐고. 내가 김어준의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나 의문투성이인데다 함량미달의 자칭 정치인을 절대로 초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방송에 대한 품격의 문제이다. 그래서 김어준이 틀렸고 내가 옳다. 이제 김어준이 틀렸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여기 있다. 그는 이번에 민주당 예상 의석수를 일절 발설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그를 신용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그는 민주당의 의석수를 가장 근접하게 맞췄다. 그 당시 진보와 보수 거의 모든 방송과 1인 유튜버들이 친일 종미 수구 사대당 애들이 일당이 된다고 한결같이 얘기하던 때였다. 김어준만 빼고. 그런데 이번 21대 총선에서 김어준은 내가 아는 바로는 예상 의석수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정말로 예상을 못해서 그랬을까? 아니, 나는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그도 정확히 맞췄을 것이다. 거의 모든 정치 관련 유튜버들이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는데 천하의 김어준이 못 맞추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입 밖에 발설할 수가 없었다. 왜? 그것은 그가 창시한 몰빵교. 아, 몰빵이 빵이 아니고 종교였구나. 아이고, 이제 알았네. 첫 번째 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몰빵교의 첫 번째 교리는 열린당으로 표가 가지 않게 최대한으로 방어하라 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일당이 되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는 유권자들을 자기가 설계한 대로 붙들어 놔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김어준이 아닌 유시민이 거의 완벽한 수치를 예상해냈다. 그런데 유시민은 온갖 비난을 다 받았다. 왜? 왜 그런가? 왜 4년 전 김어준은 되고 4년 후 유시민은 안 되는가? 4년 전 김어준은 그렇게 찬사를 받았는데 왜 이번에 유시민은 비난만 받아야 했는가? 그것도 상대편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곳의 사람들로부터 말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왜 이리도 가슴 아파하는지. 우리의 적으로부터 받는 온갖 포화는 참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포화는 오히려 투쟁력을 더욱 고취시켜주는 어쩌면 필요악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에서 전진하던 대장이 뒤돌아서서 아군에게 총질을 해대는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 나는 김어준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당신을 애청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 없는가? 당신은 낙검수의 일원으로 주진우, 김용민, 정봉주와 4인조를 형성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서로 친구 관계이지 않은가? 그런데 당신과 정봉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당신이 설계한 민주당과 시민당이 우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물론 그럴 수 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것이 정치판이며 이 잔인한 진리는 정치판뿐만 아니라 실상은 인간사 전반을 지탱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에게 설명이라는 빚을 지고 있지 않은가. 당신이 낙곰수의 일원이었던 정봉주에 대한 일말의 우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렇게까지 정봉주를 잔인하게 대할 필요가 어디 있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혹시 당신은 당신의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치판에서 상황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당신은 그토록 잔인하게 정봉주를 내쳤는가.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설계하는 우두머리로서 정봉주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인가. 우리는 단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정봉주가 BJTV에서 왜 김어준이 방송에서 자기를 부르지 않는지 불평을 한 지 하루 또는 이틀 뒤 정봉주는 그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분명 그날과 그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 도대체 우리가 둘 사이의 일을 어떻게 알겠는가. 당신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낙곰수가 있었고 그대를 듣던 청중이 있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비례당의 사람들을 초대할 동안 열린당의 그 어느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사전투표 이후에 마지못해 김진애를 초대한 것은 초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렇다, 김어준. 당신은 틀린 구석이 너무 많다. 가슴으론 열린당을 지지했지만 몰빵교 교주의 협박이 두려워서 아니면 정말로 그의 예언처럼 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결정의 그날 등을 돌린 그대들이여 이제는 반성하는가. 그러면 돌아오라. 그대는 왜 열린당이 아군이라는 생각을 못했는가. 열린당은 절대로 분열의 상징이 아니다. 열린당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그곳에서 깃발을 들 것이며 열린당은 민주당이 뒷걸음치는 바로 그 진흙탕 속에서 뒹굴 것이며 열린당은 민주당이 매서운 바람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앞으로 치고 나갈 것이다. 보아라, 든든하지 않은가. 그러니 그대여, 열린당이 달리는 방향이 민주당이 달리는 방향과 똑같은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대의 뇌가 몰빵교의 교리에 세뇌당하지 않도록 그대 심장의 소리를 들어라. 한때 우리가 믿었던 그 누구라도 실수를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실수인지 아닌지 분간할 재주가 없다면 그저 그대의 심장의 소리를 듣기만 하면 된다. 나는 단지 김어준이 실수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사실에 절망할 뿐이다. 부원. 제가 김어준을 듣지 않는 이유,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그가 청중에 대한 예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중에 대한 예의뿐인가요? 그는 초대한 사람에 대한 예의도 전무합니다. 털투성이의 그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면도를 한 깔끔한 대부분의 남성을 더 선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의 개성이라면. 더구나 그의 털은 그가 고집이 센 사람임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으니 이건 청중인 제가 감내해야 할 몫입니다. 제가 그를 듣지 않는 이유는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혼자서 박장대소를 하며 웃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우스운 장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웃어서는 안 될 진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만 큰 소리로 웃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제가 당황스러운 것은 초대한 사람의 말을 끊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말하는 사람 앞에서 사회를 본다는 사람이 혼자서 웃는 신뢰를 범하는 방송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말하면서 웃는 방송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동형의 방송은 여러 사람이 수다를 떠는 형식이고 그 상황이 웃을 상황이
상황이기 때문에 청중인 저도 함께 웃게 됩니다. 김어준의 방송은 수다 방송이 아니라 초대한 사람과의 대담 방송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의 박장대소는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어준의 방송은 여러 다른 방송을 통해 언급되고 있으니 저는 그를 간접적으로 계속 듣고 있는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낭독 들어주시느라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일일이 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독자의 궁금한 사항은 추출하고 요약해서 추후에 답을 공지하겠습니다.